안녕하세요. 김대복 TV의 복쌤입니다. 제 지수가 코스피가 0.7%가 하락하면서 2760선을 지키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역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장 초반부터 종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도 동일한 시장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엔비디아가 9주 만에 이제 주간 단위로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과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몫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달러가 이제 한 주간 이제 9원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이제 근접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1,400원 돌파의 흐름이 나올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수는 지금 현재 점진적인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단 크게 보면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이죠. 마이크론이 실적이 27일 오전에 발표가 되고요. 미국이 대선 후보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준이가 가장 선호하는 PC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물론 물가 지표는 전월과 흡사하거나 지금 현재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환율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장중에 이제 4.7%, 5% 이상 빠졌다가 지금 이제 연일 이제 하락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이 흐름으로 볼 때 시장 흐름들은 지수는 제한적이고 종목은 이어지는데, 제가 오늘에서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지수의 움직임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이제 원화가 이렇게 1,400원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는데, 이건 작년이고요. 올해는 최고치가 이제 여기 장중에 이제 1,400원대로 가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벤트를 보고 매매하자, 이런 시장의 결론이 있다 이렇게 보면, 지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 초에 이 원화의 이 하락과 함께 지금 이제 주 초에 약간 조정해 받고, 이 흐름은 다시 2,800선을 테스트한 다음에 지금 현재 마감일, 그러니까 6월 말일 전후에서 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라면,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무엇을 매수해야 될 거냐 이렇게 보면, 역시 지금은 종목 장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종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종지수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볼 때는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서 2,700선이거든요. 2,700선인데 2,760선을 살짝 이탈되는 이런 자리가 나오고 새로운 하락 갭을 만들었지만, 아래로 내리면 물론 이 갭을 메웠기 때문에 시장은 매도의 압력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의 고리를 만들었고 머니라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라면, 지금 아래로 내리는 276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공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 화수가 좋은 매수의 자리다. 일부는 오늘 시장 흐름에서 일부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들어가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이 수급이 나쁜 상황에서도 코스닥의 움직임이 더 나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41을 이렇게 찍고 내려왔는데 코스닥의 수급은 이게 돌지를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에코프로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HLB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가격 조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은 여전히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보고, 종목별로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나마 지금 이제 8만 전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가 하락하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는 이유, 간단하게 그것은 저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실적 기대. 그리고 외국인 매수이죠. 이런 흐름인데, 실적을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5월 수출이 그 반도체 동향을 20일까지 보면 이제 반도체의 D램 가격하고 그 랜드 프레시 가격이 지금 현재 계속 수출의 액수가 높아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6월 한 달은 그 삼성전자의 임원들의 그 자사주 매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에 발표되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였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여기서 많이 빠지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지난번하고 비슷한 이런 흐름 아니냐. 여기 이렇게 3운봉 나오고 나서 이런 랠리가 나왔거든요. 고점을 돌파하는 랠리가 나왔죠.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운봉이 나오고 여기 의미 있는 자리를 깼는데, 저는 이제 여기 22만원 이하는 적극적인 매수의 자리이고 위로 직전의 고점까지 보는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대안 투자가 없다면 저는 삼성 그 전자도 좋겠지만 하이닉스의 낙폭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현대차가 여전히 이제 그 내려오니까 현대차도 반발 매수가 일었거든요. 현대차는 기간의 매수가 다시 부분적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보면,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40 정도까지는 열어 두되 6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이다. 그러니까 화요일, 그 수요일 날이 가장 매수의 적기이다. 어쩌면 오늘 일부 들어가는 이런 자리이다. 저는 이렇게 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건 알테오젠이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고점에 근접하는 자리, 신고가를 이렇게 근접하는 자리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올라오던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다시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자리이고, 여기에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속적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이 있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가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12조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12조를 지키느냐 여부가 관건인 것 같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잘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이 가격 조율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트렌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 주말에 저점을 유지하는 자리는,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는 또 좋은 매수의 기회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좋은 매수가 될 것 같고, 실리콘2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떤 수출량이 지금 이제 줄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실리콘2는 그 월말로 내려오면서 내리는 자리는 또 한 번의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누그러지긴 하지만 그 외국인의 매수를 요즘은 기관이 받아주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가격 조율 이후의 위로의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것 같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시장을 공략해 볼 그 포인트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아침에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11주 연속으로 올라온 데다가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물류회사들, 오늘 이제 제가 제시했던 물류회사 SDS 로직스, 이건 지금 현재 그 아침에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와 이제 상반되는 3자 물류의 회사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현재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음봉이 이런 음봉이면 여기 중심은 여기 지금 이제 그 캔들의 중심 라인을 넘어가는 자리가 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흐름상으로 보면 얘는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면 자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되겠지만 중심을 넘는 자리를 매수의 자리로 잡아주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흐름상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4,100원, 4,100원대 전으로 넘어가는 자리를 노림수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태성입니다.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추천하고 가장 핫하게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태성은 원래 PCB 업체인데 이게 이제 이제 복합 동박하고 글라스 신소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리 기판 사업 이런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함께 올라갔댔는데, 이 습식 PCB 업체이고 지금은 이제 이제 경고의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경고가 여기 직전의 고점 이 자리를 26일까지 넘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오면 경고는 풀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경고가 풀리는 시점에서 시장 흐름들은 반전의 고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태성 같은 경우에는 경고의 조건,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 경고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판단일부터 26일 기준에서 5일 전날에 60% 당전. 그러니까 6월 19일 날에 13,670원이었으니까 21,000원대, 21,800원대를 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가장 합정으로 만족시키면 여기 지난주 목요일 날 기록했던 13,830원을 넘지 않는 자리라면 좋은 자리 같다. 그렇다면 내일 아래로 밀리는 자리, 특히 12,000원대 전후에서의 시장 흐름에서는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그래서 아침에 요 시가 영역 12,200원인데 이 자리 영역으로 이렇게 눌려 들어오는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조금 했던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가스공사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가격대가 62,000원대 이런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는 61,000원 전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직전의 고점을 넘어서 7만원 전후까지 보는 이런 전략은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시장은 개별 종목 중심의 흐름으로 가고, 여기 이외의 어떤 종목은 식품주에서는 냉동 김밥 관련주들하고, 화장품에서는 역시 이제 유통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 실리콘2나 지금 이제 청담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동시에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드리고,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날은 아침에 8시부터 방송해서 10시 30분까지는 와우넷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고요. 오후에는 8시 전후에 녹화방송으로 진행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내일 8시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